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의 참상, 그리고 앞으로 북한 러시아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우리 한반도 안보에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북한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 맞교환 시 북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포로가 북한행을 원치 않으면 우크라이나 혹은 제3국행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포로 교환의 조건이 있습니다. 포로 교환은 포로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포로 지위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자국 군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불법 전투원으로 돼서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북한의 포로 행동 수칙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자폭하라. 포로 자체가 김정은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송환 이후에 북한의 조치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부상당해서 생포가 됐을 경우에 얼굴 근방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라, 은폐하는 여러 가지 신분 은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포로는 원칙적으로 본국 송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러시아가 지금 국제법상으로 참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또 그리고 또 병사들도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훈련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으로 오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특히 이제 국제인권단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전쟁에서 잡히면 자결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보내느냐, 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한국 국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를 하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금 작년까지 20회 연속 북한 인권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특히 2024년에는 불법적 핵무기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내용으로 했지만 2025년에는 반드시 이게 포함될 거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도 포함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포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이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엄청나게 뛰어들 건데 우리 한국이 과연 그런 입지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의 장점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건 미국이죠. 미국이 어떤 면에서든 영향을 미칠 건데 한국도 우크라이나와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되죠. 한국이 6.25 전후 복구에서 성공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한국이 전후 복구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후 복구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건설 기술, 특히 이제 IT를 활용한 도시 건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전 설비, 또 교량, 이런 건설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건 이미 또 세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이 이런 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전후 복구 사업에 수많은 국가가 지금 참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나토 회원국들,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그 재건위원회를 지금 발족을 해서 계속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한국 플러스 이 재건 사업의 규모가 거의 1300조, 9천억 달러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뭐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를 공여할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또 한국의 재건협력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 그러니까 수도 키이우에서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을 열어서 6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기업의 활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이게 활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일본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북한군의 전투 상황을 우리가 상세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의 전력 평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왜? 북한군의 폭풍군단이
대포와 드론전을 실전을 경험을 하고 특히 이제 북한제 미사일을 실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KN-24가 처음에 가가지고 잘 실전에 적응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KN-24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여튼 이런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면서 북한이 실전 경험을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러시아산 장비를 북한이 많이 사용할 건데 이번에 실전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만약에 종전이 돼서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으로 종전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복구 작업을 할 거고 러시아 지역에는 북한 군인 및 노동자가 가가지고 복구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남북한 간의 노동자 간의 충돌 또는 심리 정보전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자, 과거 황장엽 망명 사건,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 사건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유사 사건. 우크라이나 복구 지역에서 남북 긴장과 대결의 장소에서 이런 심리 정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과거 일본 지역에서 민남과 조총련이 여러 가지로 이데올로기로 대립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이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 보수 진보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 여러 가지 또 화면을 대형 화면을 들어오는데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거기다 좀 띄워놨으면 좋겠다. 우크라이나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에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의회가 4분이 있었습니다. 도네츠크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러시아 편입을 주장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친러시아계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여야가 의회에서 집단 난투, 여성 의원들까지 합류해서 집단 난투를 벌여서 세계적인 매스컴의 포커스를 받은 적이 있죠. 우리 충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내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외환을 자초를 한다. 이 교훈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또 절실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종전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4번에 걸쳐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